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0 대선 결과 아직 누가 승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고 현재 선거인단 표수는 바이든 후보 238표, 트럼프 후보가 213표로 두 후보,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후보 모두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270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표가 많이 남아있고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주는 2016년과 같은 중서부의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와 남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바다주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 미국 역사상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로 기록되고도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새벽이 되면서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에서는 어제 밤과는 달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두 주에서 이기면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등 나머지 주들에서 이겨도 선거인단 숫자가 모자랍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우편투표 개표까지 지켜보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도중 승리를 선언하고 더 이상 개표할 필요가 없다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한다는 압승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는 초접전이고 상원에서는 의석을 얻기는 했으나 다수당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을 잃기는 했지만 다수당 자리는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계 여성으로 처음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민주당의 매들린 스트릭랜드 후보입니다.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도 재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48지구 미셸 스틸과 39지구 영김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지만 아직 우편 투표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상대 후보에게 앞서고 있지만 역시 우편 투표 개표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는 80% 개표 현재 안정권에서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으며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빌류 4지구 시의원은 도전자 닐시아 라만 후보에게 약 4% 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이어 콜로라도주에서도 음모그룹 큐아난 지지자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선거 결과 4개 주에서 레저용 마리화나 합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길에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해도 교통위반 정도로 처리하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 22가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최저임금 $15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방송은 글쎄요, 다른 매체 방송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만을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고 잘한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개표 방송을 쭉 해드렸고 저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개표 방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그 경합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합주의 결과가 나왔고 아마 그 매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어젯밤에 이미 그 확정 지은 매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내용이 가장 그 레이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저 많은 것 말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오늘 궁금한 것은 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인단을 계산하는 것도요. 팍스가 선거인단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CNN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보통
그 AP통신이 미국의 그 많은 매체에 뉴스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선거인단을 그 계산하는 것도 어디가 이겼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어피셜이 있고 아직 어피셜 공식적이 아닌 게 있잖아요. AP통신을 많이 따릅니다. AP통신은 CNN보다 많은 지금 선거인단 숫자를 조 바이든 후보 238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13표 그러면 538표 가운데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이 87표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 주가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는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주는 바이든이 앞서갑니다. 여기서 32표를 받으면 바이든 후보가 270표가 됩니다.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표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추세로 나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가고 있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51표를 받아도 264표가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2016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조지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굉장히 접전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는 또 그 사이에 계속 밤새 개표들을 했기 때문에 또 1시간 차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이 접전지에 지금 표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백만 표 가운데서 뭐 10,000표, 30,000표 이 정도로 접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건과 펜실베니아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오랜 동안 민주당 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서 빼앗아 갔던 곳인데 그 세 군데 가운데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20명이 있는 그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에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그 투표 용지가 1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시건주도 그 이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좀 유리한 것이 보통 일이고요.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데 그 차가 너무 미묘하게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도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 이기고 있습니다만 표 차이가 아주 작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수백만 표의 지금 격전지에서의 표수 전체적으로는 수천만 표가 아직 계산이 다 안 됐어요. 미리 예측을 하는 것뿐이고요. 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중요한 것이 2016년과 똑같은 패턴인데 펜실베니아를 져도 미시건과 위스콘신을 이기면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 표를 확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에 모든 표가 계산돼야지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쯤 됐으면 됐지 더 이상 개표할 필요가 없다. 개표 그 한참인 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표를 훔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수백만 표가 개표가 남아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간다는 뜻을 시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지금 개표되고 있는 것을 개표 중단을 요청할 그런 권한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선거 자체는 전부 그 주에서 관리를 하고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런 격전지인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가 이렇게 개표가 늦어지느냐.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건주는 내일까지는 개표가 끝날 수 있다고 하고요. 펜실베니아주는 금요일까지 끝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번 주말이 되면은 누가 승리하는지 적어도 금요일에는 알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으니까 플로리다주나 아니면 오하이오주처럼 우편 투표 도착하는 대로 개표까지는 안 하더라도 개표를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요. 봉투도 뜯어놓고 이 사람이 서명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으면 무효표로 미리 처리를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플로리다나 오하이오주는 미리 했는데 지금 이 세 군데 격전지는 주 총무처 장관들이 선거를 관리하는, 아무리 주 의회에 얘기를 했어도 이제 공화당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어제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우편 투표를 개봉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가 예측한 것보다 무척 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가 적기는 하지만 무척 잘했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2016년만큼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이번에도 허점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후보로서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선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선거가 이래서 끝까지 가봐야지 한다는 거죠. 해서 바이든 후보로서는 조금 나은 위치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를 원했던 게 아니죠. 블루 웨이브를 원했었던 거죠. 확실하게 승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했는데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어제의 선거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당선됐던 것이 그게 물거품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꼭 몰랐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은 지워야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백인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던가 말로라도 속 시원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실패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지지를 해서 2016년도에도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그 표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 쪽에서는 엄청 많지만 없는 쪽에서는 엄청 없어도 그 인기도 이쪽에서 이쪽을 상상할 수 없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선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상원도 오늘의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그러나 알라바마주는 예상했었던 대로 뺏겼고, 메인주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엄 같은 사람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한 석을 주고 두 석을 현재까지 가져왔고, 아직까지 조금 뒤집힐 수일 가능성이 있는 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 볼 때 한 석만을 얻었으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 반면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적어도 10표 정도는 더 얻으면서 더 강한 다수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민주당이 의석 4석을 공화당에게 줬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232석, 공화당이 197석이었거든요. 218석이 다수당이니까 워낙에 표 차이가 많았으니까 다수당 자리를 지키기는 하지만 의석을 조금 잃으면서 다수당을 지키게 됐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판세고요. 해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정오 뉴스, 오후 뉴스, 저녁 뉴스 시간에 아마 레이티스트들이 점검이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접전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선거에서 미국의 흐름의 변화를 본다면 이런 겁니다.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 같은 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루 웨이브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그 블루 스테이트로 될 것이다라고 확정을 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그리고 굉장히 잘
작은 차이로요. 근소한 차이로 플로리다주는 제법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이 어제 그 팍스뉴스에 크리스 월러스가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히스패닉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쿠바계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사회주의가 된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그 주요했다. 그리고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플로리다주의 시니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처럼 많이 떠나지는 않았다 하는 게 있고 텍사스주도 블루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이긴 것은 물론 플로리다주가 선거인단표가 29표고 애리조나주가 11표이기 때문에 표 차이가 큽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애리조나주는 공화당주라고 뭐 애리조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는데 애리조나에서 이겼고 또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이 지금 갖고 있는 연방 상원 의원 그 의석을 우주인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가져왔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블루가 된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네브라스카 같은 데가 굉장히 레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주는 선거인단표를 조금 쪼개서 하거든요. 뭐 4군데, 5군데 이렇게 쪼개서 하는데 네브라스카라는 그 농업 중심의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작지만 뭐 한 표 정도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것들이 블루와 레드 사이에서 역시 공화당이 그 플로리다의 그 레드는 지켰는데 뭐 애리조나 같은 곳의 레드를 블루 쪽으로 바뀌었다. 큰 그림상으로는 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그냥 들으세요, 광고. 사상 최고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어떤 분께서 네브라스카 트럼프가 이겼는데요 하는데 네, 그런데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는 조금 나누거든요. 다른 주들은 winner takes all.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기면 55개 선거인단표 다 가져가고 하는데 네브라스카하고 메인은 나누기 때문에 뭐 메인이야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네브라스카에서 한 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이 선거인단하고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워낙에 이게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한인 후보들도 좀 말씀드리고 이 내용도 조금 세심하게 아니면 뭐 좀 조심스럽게 봐야지 되는데 먼저 현재 격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주가 이 바이든 후보가 미시건과 위스콘신을 이기면은 270표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가 어떻게 되느냐. 애리조나주는 지금 바이든 후보 것으로 가고 네바다주도 내일까지 최종적인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네바다주가 선거인단 6개거든요. 바이든으로 계산을 해서 238개를 AP통신이 뽑아낸 숫자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역시 폴리티코가 정치 이 계산을 굉장히 잘하고 뉴욕타임스도 잘했습니다. 다른 모든 매체들이 한 40% 정도 개표가 됐었을 때 위스콘신과 미시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뭐 10% 이상 격차를 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때도 계속 이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즈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더군요. 다 아는 거죠. 지금 개봉된 것은 우편 투표가 아니라 오늘 당일날 투표한 것이고 그리고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공화당 쪽에서 많이 개봉이 됐느냐 민주당 쪽에서 많이 개봉이 됐느냐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또 화면이 바뀌어주네요. 바뀌어주면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네, 미시건주에서요.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작은 그 표 차이로 49.5% 대 49%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요.
미시건주에서 그렇고 위스콘신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가 49.6에서 48.9로 아주 그 작은 표 차이로 뭐 마찬가지예요.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데 또 그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것은 현재 94% 개표인데 50.5% 대 48.3%. 이것을 퍼센티지로 하지 말고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0만, 10만, 100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38만 3,414개를 받았다면 바이든 후보는 228만 3천 뭐 70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뭐 1000만 10만 정도는 나네요. 조지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유력한 당선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고 노스캐롤라이나를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94%인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갑니다. 50.1% 대 48.7%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표 안이에요. 10만 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곳으로 보고요. 이기는 곳으로 뭐 토스업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이긴다고 하고 현재 좀 안전하게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볼 때 펜실베니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하고 현재 64%밖에 개표가 안 됐어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요. 우편 투표를 손을 못 대고 있었기 때문에 64%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앞서갑니다. 53.5% 대 45.3%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64%면 3분의 1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우편투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까지 뭐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안전하게 보면은 뭐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뭐 위스콘신, 미시건주 정도에서 지금 개표를 하면 할수록 표 차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약 3만 표 정도, 뭐 2만 표에서 3만 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95% 개표를 했는데 95% 개표라는 것은 아직도 5%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주 같은 데도 뭐 5%, 6% 개표할 그 투표용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어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로 치고 만약에 이 위스콘신과 미시건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온다면 바이든 후보는 숫자를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시건과 위스콘신조차도 정말로 나중에 끝까지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지만 그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정치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그 투표용지가 나온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폴리티코나 뉴욕타임스 같은 데가 위스콘신과 미시건주는 민주당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될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마한 당선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조금 소개까지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다른 주이긴 하지만 또 다른 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39지구의 길 시스네로스 현역 의원에게 영킴 후보가 도전을 했고 현재 87.8% 개표했는데 영킴 후보가 50.2%, 길 시스네로스가 49.8%, 뭐 1% 미만이잖아요. 영킴 후보가 몇 표를 앞서가고 있냐면은요. 이게 뭐 1100표 정도, 1100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편 투표가 있잖아요. 한 2주일 정도를 우편투표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계산을 하거든요.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빨리 끝나게 되면은 어피셜이 아닌 것이고 어피셜하게 날짜를 해서 발표를 하려면 2주일은 있어야지 되고 해서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절대로 없고요. 48지구의 미셸 스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할리 루다 의원에게 현재 92.9% 개표됐는데 미셸 스틸 후보가 50.3% 대 할리 루다 후보가 49.7%로 조금 이것도 1% 안 되죠. 몇 퍼센트입니까? 뭐 아무튼 앞서가고 있어요. 역시
이 지역도 우편 투표함을 개봉을 다 하고 나면은 개표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최석호 주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법 많이 앞서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68%밖에 개표를 안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하원 68지구입니다. 52%대 48%로 엠팍스 후보에게 앞서가고는 있지만 여기는 개표도 3분의 1이나 남아있고 우편투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어바인의 법대 교수인 데이브 민 교수는 현역 의원인 존 몰라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꾸준히 지금 계속 한 4% 정도에 앞서가는 것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영킴 후보나 미셸 스틸 후보 같은 경우는 몇십은 아니지만 뭐 굉장히 많은 10% 이상이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뒤졌다가 이게 이렇게 또 뒤집어지고 했는데 이 데이브 민 후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의 지금 4% 정도를 앞서면서 80% 개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이고 우편투표가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바인에 살고 계시는 분은 지금 14명의 후보가 나온 어바인 시의원이 앞에 세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티킴이라고 써 있는 태미킴 후보가 14명 후보 가운데서 15%로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처음 개표할 때부터 해서 15%, 두 번째 후보가 13, 세 번째 후보도 13, 15, 13, 13이 계속 유지가 돼서 아마 이 세 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스트 네임 박인 후보도 있던데 저 아래고요.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데이브 민 주 37지구 상원 의원 후보와 어바인의 태미킴 시의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A의 4지구의 데이빗 류 시의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대 라이벌 후보인 니티아 라만 후보에게 계속 한 4% 정도를 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워낙에 표 차이가 몇십 %씩 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두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시면서 이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뉴저지 3지구 공화당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공화당의 현역 의원을 2년 전에 누르고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현 의원이 재선이 됐습니다. 재선이 예상이 됐지만 이 앤디 김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인 겁니다.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있었지만 공화당이었어요. 물러날 때 아주 좀 모양새가 좋지 않게 그렇게 물러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데이브 민 후보가 주에서 상원 의원이 된다면 그 옛날에 폴송 상원 의원 이후에 처음 되는 것인데 폴송 상원 의원도 물러날 때는 뇌물을 받고 하는 혐의로 조금 불미스럽게 물러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 이후에 앤디 김 뉴저지주 3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 재선이 됐는데 전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에게 이겼는데 2018년 블루웨이브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고 그때나 지금이나 앤디 김 후보가 강조한 것은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헬스케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로드 장학금을 받고 여러 군데서 해리 트루만 장학금도 받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한 2년 정도는 자연에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네이비 패트리어스의 정말 스타에 자문을 했죠. 국무부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자문도 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연방 그 하원 의원으로서 2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워싱턴에서 여기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워싱턴주의 마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는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타코이마 시장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 타코마에서 그 5살 때요. 62년생이거든요, 이분이. 67년도에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그쪽 그 포트 루이스 그쪽에 가서 이주를 해서 살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졸업을 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세틀 시장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세틀 시장이 그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를 보고는 당신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공부를 했죠. 그 뒤에 이제 클락 애틀란타 그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을 공부를 하고 스타벅스의 매니저를 했는데 온라인 매니저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쪽 지역에서 어떤 그 방송국이 오픈될 때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온라인 그 관련을 맡아서 공영방송 창간할 때 일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시의회로 진출을 해서 시장이 됐는데 그 타코마이에서도 처음으로 그 아시아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장이 된 것이고 또 인종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구분이 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으로서 처음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영킴이나 미셸 스틸 후보가 꿈꿨었던 것을 워싱턴주에서 바로 이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후보가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선거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게도 코리안 아메리칸 2명이 한 명은 연방 하원 의원 의석을 지켰고 또 다른 사람은 새롭게 그것도 여성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에 진출한 아주 그 뜻깊고 더 이제 이런 나무는 키워야지 되는 그런 나무잖아요. 그런 2020년 총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이겼을 때 그때는 이제 주식 시장이 그 아시아 같은 데 문을 열었으니까 좋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이기지 않아도 당선되는 길이 있지만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주를 다 이겼어야지 되니까요. 그곳을 이김으로 인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10%에서 3% 정도로 올랐고 노스캐롤라이나 때문에 또 몇 퍼센트 올랐고 그렇게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그곳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헤드라인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현재 그 선거인단 수는 238표 대 213표 87개가 남아있고 네바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바다는 아마 그 민주당의 6개밖에 되지 않지만 확정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은 그런데 유권자의 표는 지금 50.2% 대 48.36%거든요. 이게 다 계산이 되면은 52% 정도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1억 6천만 명 정도는 투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67%입니다. 1908년도가 65%였으니까 기록을 세운 거죠. 바이든 후보가 8천만 표 정도를 가져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7,300만 표에서 7,500만 표. 그러면 이게 700만 표에서 500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는 한 288만 몇 표 정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일반 유권자의 표를 받은 게 역사상 최고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받은 숫자보다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전체 유권자 투표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은 전체 유권자 표를 많이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알고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그것도 갈수록 표 차이가 많아져서 알고 전 부통령은 54만 몇 표를 플로리다에서 더 받고도 손개표하지 말아라 연방 대법원에서 해서 결국은 아주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거의 300만 표를 더 받고도 이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500만 표에서 700만 표를 더 받고도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딱 3개 주를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위스콘신과 미시건은 현재의 방향은 바이든 후보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270표를 확보를 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플로리다주가 남부이고요. 동남부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플로리다주에 공을 많이 들였죠. 민주당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몇 번 가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런데 또 그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플로리다 주민들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2026년까지 15달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8달러 56센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단 2021년 내년이죠. 10달러로 올리고 그 다음에 매년 1달러씩 올린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2026년까지 9월까지요. 해서 15달러로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었던 때는 2004년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했죠.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그 감원하고 해고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럼 돈이 어디서나 물건 서비스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몇 개 주에서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쓰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뉴저지, 애리조나, 몬타나, 사우스다코타 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11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금 마리화나 레저화를 합법화하게 된 건데 마리화나 업계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애리조나와 뉴저지와 몬타나 전부 이 레저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나이가 21살이 돼야지 그렇게 한 것이고요. 미시시피주 경우는 의료용으로 합법화했는데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지금 33개 주, 50개 주 가운데서 반 훨씬 넘죠. 그리고는 오레곤주는 이것보다 더 나갔어요. 오레곤주의 경우는 약간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도 길에서 체포하거나 실형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교통 위반한 것처럼 그런 정도로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약간의 코케인,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이런 그 마약 성분을, 양이 있겠죠.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수입이 나고 하면,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나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건강에 나쁜 사람을 치료하는 센터를 만들고 그 치료비로 쓰겠다. 주택 프로그램으로 쓰겠다.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주 그 중요한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주민 발의안 21은 그 임시직이요. 기그 워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버와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이런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회사들이 2억 달러 홍보 비용을 들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운전자로 일을 하면서 손님을 모시고 가고 음식을 배달하고 하는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라 독립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해야지 된다. 이것이 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고용인이 다른 베네핏을 조금 주도록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얼만큼으로 한다던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 측에서는 투자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직 수익이 안 난다. 이게 이제 이 계약직으로 하느냐 정규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그 수익과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 발의안 22는 통과가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는 그 큐아난을 거의 준 멤버 수준인 사람을
정치인으로 탄생시켰는데 이번에는 콜로라도주 3지구에서 로렌 버볼트 라는 공화당입니다.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5선 의원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큐아난이 퍼뜨리는 것은 사실이다. 보통 큐아난을 우파 음모론으로 보고 있고 연방 수사국이 국내 테러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조지아에 이어서 또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또 이번 선거에서의 또 하나 큐아난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위스콘신, 미시건 이기면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이고 펜실베니아를 져도 그렇지 않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갭이요, 후디 우리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만들었는데 제발 화합 좀 하자 하면서 반쪽은 블루 반쪽은 레드 색깔로 선보였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